되겠죠. 자, 그러면은 3번 공인중개사법의 제정 목적이 있는데요. 제정 목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법 제정 목적 3번인데 저는 편의상 2번이라고 하겠습니다. 법 제정 목적. 이 법 제정 목적이 이때까지 시험에 8번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중요할까요? 안 할까요? 예, 별로 중요하진 않죠. 왜냐하면 시험을 22번 봤는데 8번 나왔으면은요, 30%, 33% 정도 확률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20회, 21회 연달아 출제됐습니다. 22회에 또 나올 확률은 희박한데요. 이 확률 다 따지면 공부할 게 별로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 보기 전에는 물론 암기하셔야 되겠습니다. 공인중개사법의 제정 목적을 보면 첫 번째 중개업을 건전하게 지도 육성하는 게 목적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하는 것이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궁극적 목적은 국민경제 이바지가 되겠습니다. 국민경제 이바지 하는 것이 목적이다. 따라서 과거에 시험에 출제됐던 것을 살펴보면 중개업을 건전하게 지도 육성해야 되는데 중개업무를 지도 육성한다 X, 중개업자를 지도 육성한다 X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인데 중개 질서 확립 X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국민경제 이바지인데 이를테면 국민재산권 보호라든가 그 다음에 공공복리 이런 말이 나오면 직접적인 명문 규정은 없죠. 명문 규정 시험에 명문 규정으로 규정된 공인중개사법의 목적이 아닌 것은 이렇게 출제됐었어요. 직접적인 명문 규정은 없다고요. 해석상은 국민재산권 보호가 될 수 있을지언정 직접적인 명문 규정은 없다. 그래서 직접적인 명문 규정이 있는 목적은 기억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시험에 8번이 출제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은 공인중개사법의 법적 성격이 있는데요. 우리 교재는 2번으로 되어 있는데요. 공인중개사 법령의 법적 성격, 일반법, 특별법, 그 다음에 사회법, 국내법 이런 말이 있는데요. 자, 이번 시간 이 법적 성격까지만 보겠습니다. 일반법이고요. 우리 공인중개사법은 일반법이면서 또한 특별법이고요. 특별법, 그 다음에 중간법, 혼합법, 사회법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국내법입니다. 국내법. 자, 일반법, 특별법 이것은 상대적 개념입니다. 일반법이란 일반적으로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것을 일반법이라고 부르고요. 특별법은 특별한 대상, 특별한 장소에 대해서 적용되는 게 특별법인데 일반법과 특별법이 충돌을 하면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서 특별법이 먼저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공인중개사법은 중개와 관련해서는 일반법이고 민법이나 상법에 비해서는 특별법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절대적 개념이 아니고 상대적 개념이라고요. 때로는 일반법, 때로는 특별법이기 때문에 그러면 민법과 충돌했을 때는 특별법인 우리 공인중개사법을 먼저 적용합니다. 예를 들면 민법에서는 쌍방대리가 예외적으로 허용되지만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절대로 쌍방대리가 안 됩니다. 또 민법에서는 미성년자와 같은 행위 무능력자도 혼인을 하거나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으면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 행위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는 행위 무능력자는 절대로 중개업무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 즉 미성년자는 나이를 먹기 전에는 절대로 중개보조원으로 근무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일반법이라고 했는데 부동산 중개와 관련해서 일반법이라면 그러면 부동산 중개와 관련해서 특별법이 뭐가 있느냐 하면 농협협동조합법, 산림조합법,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산림조합법 등이 특별법입니다. 즉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중개업을 하려면 등록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농협협동조합법에서는 공인중개사법 제9조를 배제한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공인중개사법보다는 농협협동조합법이 특별법이기 때문에 부동산 중개와 관련해서는 이 농협협동조합법을 먼저 적용하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중간법, 혼합법, 사회법인데요. 자, 그러면 우리 개인과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무슨 법이라고 합니까? 개인과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사법이라고 부르고요. 이 사법의 가장 대표적인 게 민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개인과 국가 등과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공법이라고 부릅니다. 공법이라고 한다. 그런데 우리 공인중개사법은 이 공법과 사법의 중간에 있는 중간법, 공사법이 혼합되어 있는 중간법, 혼합법 또는 이것을 사회법이라고도 합니다. 사회법이라고 한다. 공법과 산법적 요소가 다 있다는 이야기죠. 예. 공법은 우리 부동산 공법은 개인과 지자체, 개인과 국가, 국가와 국가, 지자체와 지자체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인중개사법은 중개계약만 사법적 요소가 있습니다. 중개계약만. 예를 들어서 매도인이 있고 그 다음에 매수인이 있고 중개업자가 있으면 매도인이 우리 집 팔아주세요, 사주세요 이렇게 했는데 팔아달라고 하면 팔아줄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의무 없죠. 당신 집은 못 팔아주겠습니다. 이렇게 해도 처벌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법적 요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계약이라는 말은 중개계약은 사법적 요소입니다. 그러나 이 중개계약 빼고 나머지는 다 공법적 요소죠. 따라서 공사법이 혼합되어 있는 혼합법, 중간법 이런 표현을 씁니다. 자, 다음은 국내법입니다. 국제법이 아니고 따라서 대한민국 영토 내에 있는 중개대상물에 대해서만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 무등록 중개업자가 외국에 있는 부동산을 중개하고 수수료를 받아도 우리나라 공인중개사법에 저촉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당해 국가의 법률에 저촉될 수는 있겠죠. 자, 여기까지 드린 말씀 중에서는 시험에 목적이 8번 출제됐고요. 나머지 중개제도의 변청 과정은 각 회가 8회 시험에 한번 출제됐습니다. 그래서 첫 시간에 강의한 내용은 시험과는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 용어 정의를 할 텐데요. 용어 정의부터는 반드시 시험에 출제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